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태양계 소천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이렇게 암석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로 소행성인데요. 우리가 태양계 소천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이나 외행성들, 외소행성들보다는 작지만 위성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태양계 소천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인류가 발견한 그리고 탐사한 직접 소행성 탐사를 통해 얻은 그러한 영상들인데요. 오른쪽 아래 4개는 바로 해성입니다. 헨리 해성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헨리 해성처럼 해성들은 표면에 가스나 먼지에 의한 그런 분출 현상이 보이는 것을 해성이라고 하고, 그런 현상 없이 그냥 표면에 매끈하게 보이는 마치 암석과 같은 형태로 보이는 것을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행성과 해성 같은 태양계 소천체들은 우리가 태양계의 역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형태로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마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파 간섭계라고 하는 관측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상상도입니다. 별은 일반적으로 깨끗한 그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가스와 먼지가 아주 혼잡되어 있는 그러한 약간은 지저분한 그런 공간에서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별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운데에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중력을 가진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을 하게 되고, 먼지와 가스는 그곳으로 계속 중력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까지 이르게 되면 바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가스나 먼지가 그 별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게 되면 바로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국소적으로 다시 중력적 밀집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국소적인 중력적 밀집 현상을 통해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태양계에는 내 태양계에는 가운데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처음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먼지와 가스들이 모여서 미행성체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행성이 되게 되는데, 유독 화성과 목성 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보시는 녹색 점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십만 개의 소행성인데요. 특이하게도 그 넓은 공간에는 커다란 행성이라는 그러한 천체 없이 작은 소행성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헤비한, 그러니까 중력이 큰 천체이기 때문에 이 미행성체들 그리고 소행성들이 하나의 행성으로 결합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행성들이나 해성들은 처음에 태양계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과거에 공룡이 살았다는 사실을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태양계는 그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모습인 화성이 아직도 여전히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소행성들 중에 일부가 지구 근처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가스나 먼지가 모여서 이러한 미행성체들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행성이 되지만 행성이 되지 못한, 목성의 중력적인 방해로 인해서 행성이 되지 못한 그러한 미행성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소행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행성은 바로 과거, 즉 태양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 핵심적인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소행성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또한 정보를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1801년에 최초의 가장 첫 번째 소행성인, 사실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행성, 우리가 아직까지 그때 당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믿어졌던 바로 행성을 찾기 위해서 우연히 소행성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소행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수많은 소행성 탐사 망원경들이 있는데요. 소행성들은 별들에 비해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보시는 화면은 연속된 여러 장의, 같은 영역을 찍은 연속된 여러 장의 사진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별들인데요. 별들은 연속해서 지구의 자전 속도랑 동일한 속도로 카메라 노출을 주게 되면 별들은 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보시는 빨간 원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소행성입니다. 이것은 별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위치가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소행성들을 탐사할 때는 꼭 검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행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학망원경, 가시광망원경으로 소행성을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표면 밝기에 따라서 크기가 작더라도, 왼쪽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작은 소행성이라도 그 표면 물질이 굉장히 밝은 물질과 크기가 큰 소행성이라도 표면이 어두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보는 그런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그 소행성의 밝기가 동일하게 오해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인프라레드, 즉 적외선 영역을 통해서 소행성을 관측을 하게 되면 그 소행성의 면적에 비례하는 밝기로 적외선의 등급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행성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한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외선보다 훨씬 파장이 긴 레이더를 통해서, 전파망원경을 통해서도 소행성의 형상과 그런 특성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아레시보라고 하는 푸에르토리코에 설치된 굉장히 큰 망원경인데요. 전파 망원경인데요. 그 망원경을 통해서 근지구 소행성인 파이톤이라고 하는 소행성을 촬영한 것입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빨리 자전을 하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망원경은 소행성뿐만 아니라 은하나 별들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관측 장비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소행성을 관측하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렇게 직접 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탐사선이 소행성 탐사를 위해 관측을 진행을 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예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행성 탐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그 부분만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